백악관이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산업 타격 우려에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거론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떨어지면서 뉴욕에서는 양키즈와 매치 야구장의 티켓을 보상으로 내걸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방역 조치들의 완화를 근거로 이번 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퇴거 유예 조치가 월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문을 닫았던 브로드웨이가 18개월 만인 오는 9월 14일부터 다시 문을 열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만 4,510명, 사망자는 794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2,402명, 사망자는 55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2,528명, 사망자는 49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711명, 사망자는 7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권 면제로 인한 산업 타격 우려에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거론하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IP 면제로 인한 향후 미국 산업의 타격 우려에 명백히 이런 결정을 평가할 때 우리는 IP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현 상황을 역사적인 글로벌 팬데믹 국면이라고 규정하고 여기엔 광범위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그런 프리즘으로 바라본다고 발언해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데 있어 우리의 전반적인 목표는 어떻게 하면 가장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백신을 많이 공급하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도 트위터 성명을 통해 이 팬데믹 종식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IP 보호의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문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유튜브 백악관 채널로 중계된 미국 구조계획 이행 상황 공유 기자회견에서 WTO를 통한 코로나19 백신 IP의 일시 면제 지지 여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상황입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이 일본 도쿄올림픽 선수단에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합니다.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 전에는 선수단이 백신 2회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약사 화이자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단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해 백신을 기부하기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는 5월 말에 선수단에 대한 백신 물량 배송을 시작하고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 전에 선수단이 백신 2회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이번 기부가 각국의 백신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파우 IOC 위원장은 백신 기부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면서 연대를 보여줄 또 다른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귀환은 극심한 고립과 황폐 속에 한 해를 보낸 뒤 세계 단합과 평화의 기념비적 순간을 나타낸다며 선수단에 백신을 공급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본래 지난해 7월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미뤄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도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 3차 긴급사태를 발령했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당국은 도쿄올림픽에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고 내국인 관중 허용 여부는 6월 결정됩니다. 미 전역에서는 성인 인구의 57%가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속도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요. 3주 전과 비교해서 37%가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하루 평균 백신 접종 수는 약 213만 회로 3주 전에 약 337만 회와 비교해 37% 정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4일에는 2월 이후 처음으로 하루 접종 수가 100만 회를 밑돌았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떨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전략을 수정하고
향후 60일간 추가로 1억 회를 더 접종하겠다며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을 쉽게 맞도록 약국 등에 별도 예약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백신 접종센터에서 8km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국민 10%를 위해 지역 병원이나 이동형 접종 장소에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백신은 충분한데 접종자가 줄어들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거의 모든 나라가 백신 부족을 겪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가 떨어진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체 인구의 40%가 백신을 접종하면서부터 확진자 등이 급격히 감소한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면 미국도 이미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백신 회의론자와 백신 접종을 원하지만 아직 노력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 속도가 떨어지면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보상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양키즈와 매츠 야구장의 티켓을 보상으로 내걸었습니다. 어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백신 여권인 엑셀시오르 패스를 보여줄 경우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츠 야구장의 무료 입장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19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한 관중들과 그렇지 않은 관중들을 분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체 관중석 가운데 33%밖에 앉지 못하고 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약 2m의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야 하며 마스크도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 이외의 백신을 1회만 접종한 경우에는 미접종자로 분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주들도 쿠오모 주지사와 비슷한 보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워싱턴에서는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 무료 맥주를 나눠주고 커네티컷주에서도 무료 음료를 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16세에서 35세 사이의 주민들이 백신을 맞을 경우 $100를 주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성인의 70%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맞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접종 속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방역 조치들의 완화를 근거로 이번 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DC는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상황 예측 보고서에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가 퍼지고 있다며 이달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DC는 지난 1월에서 3월 확진자가 증가한 것이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통제가 완화되고 있는 점을 볼 때 향후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변이 바이러스로 지난해 말 영국에서 발견돼 올해 3월 미국으로 유입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지목했습니다. CDC는 통계 분석을 토대로 백신 접종률에 따른 변이 확산 시나리오를 짠 결과 5월에 영국발 변이 확산에다 통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미 전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입원과 사망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오는 7월에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CDC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방역조치 준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앞으로 수개월간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필수라고 당부했습니다. 루실 월런스키 CDC 국장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변이는 우리가 만든 진전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와일드카드라고 지적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빨리 백신을 접종할수록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연방법원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퇴거 유예 조치가 월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오늘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대유행 기간에 세입자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명령이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무효화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는 임대료를 못 내는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간 $9만 9천 달러 이하 또는 부부 합산 $19만 8천 달러 이하를 벌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자가 수혜 대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쫓겨난 세입자가 여러 거처를 전전할 경우 코로나19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였습니다. 시행 기간은 지난 1월까지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1월 20일 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효화 판결이 실질적으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두 개의 법원에서는 퇴거 유예 조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는 6월 30일 전까지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대형 지출안과 관련해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한 미국 구조 계획의 이행 상황에 관한 연설 후 기자들과 문답에서 후속 대책인 미국 일자리 계획과 관련해 타협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재원 조달을 위해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법인세 인상을 28% 대신 25%로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타협할 용의가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의향은 없고 적자 지출을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이 고소득층의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근로자 가정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그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집에서 개인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의 생활 수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이건 백만장자들이 단지 정당한 몫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은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거둔 세금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량과 고속도로, 오래 방치된 인프라의 건설과 복구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문을 닫았던 브로드웨이가 18개월 만인 오는 9월 14일부터 다시 문을 열 전망입니다. 브로드웨이 티켓 판매는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트위터에서 브로드웨이 티켓이 6일부터 판매되고 극장은 100% 충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로드웨이 극장은 세계적인 연극 공연계의 메카이고 뉴욕의 가장 큰 관광 명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브로드웨이는 우리 뉴욕주의 정체성과 경제의 중요한 일부라며 우리는 다시 막이 오를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은 2주 안에 대부분의 전염병 규제를 철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브로드웨이 극장들은 리허설과 마케팅을 위해 재개장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로드웨이의 연출자들은 어떤 안전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뉴욕주 당국과 사전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로버트 부지카 뉴욕 예산국장은 극장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접종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브로드웨이 극장들이 문을 닫았을 때 수천 명의 배우, 댄서와 무대 위의 제작진들이 실직했습니다. 뮤지컬 화이트리스의 작곡자이자 스타인 사라 바릴레스는 다시 일을 시작할 시간이라며 빨리 무대에 다시 서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오는 7월 20일 첫 우주 여행을 떠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우주선은 어제 시험 발사와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아마존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은 오는 7월 10일 첫 우주 여행을 떠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자사 뉴 셰퍼드 로켓과 캡슐에 우주 비행사를 비롯한 직원들과 민간인을 탑승시킬 계획으로 민간인 한 자리는 온라인 경매를 통해 정해집니다. 다만 베이조스가 7월 20일 비행에 동행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 셰퍼드는 최대 6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고 시험 비행에서는 고도 100km 이상까지 직진 주행이 가능합니다. 카르만선으로 불리는 이 고도를 넘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569명에 불과합니다. 승객들은 약 3분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요금과 관해 BBC는 장기적으로 좌석당 약 2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세운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 시제품이 어제 오후 6시 24분 텍사스주 발사시설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스타쉽은 이륙 후 목표 고도인 10km 상공으로 올라간 뒤 엔진 전원을 끄고 일련의 과제를 수행한 뒤 다시 수평 하강하기 시작했고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사부터 착륙까지 전 과정은 6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오는 10월 말까지 한국과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남북 이산 가족을 대상으로 상봉,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 전면적인 생사 확인에 대비해 5년마다 이산 가족 신청인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이산 가족 현황과 수요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남북 이산 가족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참여 및 조사 대상은 이미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신청을 했거나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이산가족도 포함됩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코로나19 본격화 후 처음으로 40만 명대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지난주 각 주정부에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실직자가 49만 8천 명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전주보다 9만 2천 명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심사 후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각각 $300 정도의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실업자 수는 현재 1,615만 명으로 지난해 6월에 기록된 최대치 3천만 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오늘 17일부터 H-1B 비자 등 합법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비자 갱신 시 지문 요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문 날인 의무는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적용됐는데 1919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추가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비자 갱신 절차에 대규모 적체가 발생해 현재 12만 3천 건이 대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규정 철회는 구글,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이 해당 정책이 노동 허가를 지연시키고 직원은 물론 고용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CDC는 공식 홈페이지 크루즈선을 위한 코로나19 명령 부문 업데이트를 통해 유람선 조건부 항해 명령 기본 방침을 공지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CDC는 크루즈선 운항자들이 조건부 운항 자격을 얻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모의 운항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모의 운항은 탑승객의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탑승객은 서면으로 모의 운항 참가 사실과 팬데믹 국면에서 위험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또 운항사는 선내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를 자발적 탑승객으로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밤늦게는 적지만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늦은 오후부터 때때로 소나기가 오겠고 늦은 밤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